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어제는 사실 최근에 우리 멤버십 분들 종목 문의가 너무 많아서 한 140개 정도 종목을 추려가지고 새벽 4시까지 종목 진단을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새벽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분석해드렸지만 신저가 근처에 있다든지 신저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2,000개 중에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온 것까지 합치면 한 1,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종목에서도 시가총액이 매우 큰 2차전지, 반도체 최근에 좀 오르면서, 또 조선주 올랐죠, 최근에. 그쪽 섹터가 좀 오르면서 나머지 시총 작은 종목들이나 또 대형주 중에서도 가치주는 거의 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설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또 기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췌장암 수술을 마치시고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찾아뵀는데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또 주말에 또 어머니를 뵈러 또 갈 건데 또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야지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 또 제가 이 불사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영상을 정말 꾸준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께 득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저희 부모님도 댓글 읽으시거든요. 큰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올라간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떨어진 종목 갖고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얼마 전에 불사조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에코프로 50만 원 됐을 때 공매도 파산운동, 공매도 깡통낸다 매일 이렇게 영상 찍었을 때 남들 다 먹고 매도한 2차전지 이제 와서 영상 찍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110만원 쭉쭉 올라가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또 뭐 포스코 관련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윤성 FNC, 또 포스코 스틸리온, TCC 스틸, 뭐 하나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에서도 많이 안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들어서 LNF가 이전 상장 이야기도 좀 있었고 많이 빠졌다는 인식으로 조금 올라졌고, 폐배터리 관련주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폭락했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삼성전자 한 75,000원 정도에서는 쉬어갈 수 있다고 하이닉스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았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쇼츠에도 올려놨거든요. 쇼츠도 꼭 보셔야 됩니다.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았던 제약바이오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뭐 최근에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한올바이오파마, 뭐 유나이티드 제약, 또 HLB는 NDA 결과가 내년 상반기 5월쯤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과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항암신약 그쪽은 되는 쪽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은 항상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막 투자해서 좋다고 샀는데 또 실적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하고, 떨어지면 반에 반, 거기서 반까지 떨어지거든요. 사실 조선주도 사실 10년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삼성중공업은
그리고 뭐 하이로코리아라든지 뭐 태광 이런 종목들.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주, 의류주, 유통이나 뭐 대다수의 가치 섹터들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집중 분석과 미증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수가 조정 나왔을 때 또 어떤 섹터가 올라줄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쇼츠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가령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진 종목들은 너무 많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10,000원짜리가 1,000원도 되니까. 그런데 똑같이 10,000원짜리가 1,000원이 된 상황에서 1,500원을 먼저 찍어주는 종목을 우리가 신규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런 10,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에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그 기업을 분석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조금 늦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월봉 20월선 기법과 월봉 20월선을 돌파하고 나서 120월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10년 동안 어려웠던 기업인데 실적 대비했을 때 최근에 많이 올랐죠. 뭐 시총도 10조가 넘어요.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뭐 재작년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HMM 이런 종목들이 10년 만에 바닥에서 20배씩 오르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느냐?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10년 동안 떨어졌었던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화신 뭐 20분의 1 정도 떨어졌었고 고점 대비 뭐 성우하이텍, 뭐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 현대위아도 10분의 1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대차가 앞으로 실적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SL, 만도, 또 한국무브넥스 뭐 이런 기업들, MS 오토텍 같은 경우 아주 오르지 않았죠. DY 같은 기업, 또 LVMC 홀딩스 같은 기업. LVMC 홀딩스는 남들이 모를 때 봐야 될 1순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월봉 20월선 기법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10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예전 10년 전에 했던 사업보다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카카오까지, 그리고 이제 뭐 라오스의 GS 리테일, 뭐 이마트, 뭐 물류 사업까지 오늘 꼼꼼하게 봐드릴 건데 전기차 충전까지 성장 섹터로 리오프닝 주식으로 올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결론은 뭐냐면 10분의 1 이렇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들이 모를 때 조금씩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내가 공부를 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경기 민감 섹터, 리오프닝 섹터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환율 상승, 작년에 반도체 공급 과잉, 뭐 디램 가격 폭락이라고 했지만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뭐 해성DS, STI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올라갈 기업들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악이라고 할 때가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에요. 우리나라 망한다. 부동산도 뉴스 한번 꼭 찾아보세요. 둔촌주공 프리미엄 5억에서 6억 이상 붙어 있으니까 그때 아무도 분양받지 말라 그랬죠. 삼성 엔지니어링 10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2015년도에 유증을 받았을 때 삼성에서도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았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비했을 때 6배 이상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마이너스 유가에서 150불 가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업이 최악이 지나갔을 때 뭐 그게 전쟁이라든지 뭐 셧다운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악을 지나가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고 주가 많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되겠죠. 단 우리가 부채가 줄어야 되고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도 물론 AI 로봇도 있어요. 하지만 AI 로봇도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매출이 1억도 안 나오는 기업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위메이드 경험했고 위지역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어떻게 됐는지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기대감의 10배 오른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더 올라가길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익 실현 가격을 정해놓고 투자하시면 되시고 10배씩 오른 종목들 금양 같은 기업이 나왔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분석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조건 시청편이에요. 토요일 영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 대용 호재 임박, 남들이 모를 때 매수할 주식은 이따 쭉 다음 주 기대주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17만 3천 명이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영상 시청하시면서 지금 구독, 좋아요, 또 엄지 버튼, 그리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된다, 불사조 영상 너무 많은 도움 된다 라고 파이팅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 불사조 유튜브 좋아요율이 98.5에서 99%예요. 그게 저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멤버십 가입 제가 올려놨잖아요. 새벽 3시 넘어서 올려드려 4시 가까이 제가 어제 잤는데 댓글로 멤버십 여기 커뮤니티 안 보이시겠지만 많은 분들 멤버십 가입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렵다든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라이브 시간에 종목 진단해서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추려서 제가 150 종목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려놓은 멤버십 영상 어제 2개 올라갔어요. 매일매일 멤버십 라이브는 하니까. 그래서 요 영상 종목 진단, 댓글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 꼭 가입하셔서 보시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정말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멤버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가입 안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하셔야 실시간 라이브도 볼 수가 있고, 멤버십 전용 영상, 뭐 댓글 종목 진단, 추천 영상, 커뮤니티 추천가 이렇게 드리는 걸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천,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라이브. 그래서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까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전화 문의하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자로 꼭 문의 주시고, 다음 주에도 굉장히 제가 신중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해 보셔라. 하루 4,000원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 저처럼 하는 곳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사조 멤버십 가입 특히 8월달은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이 1시간 이상은 당연히 가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영상 찍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요. 그럼 우리가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 고점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잘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애플이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못 치고 올라가면은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조정을 하더라도 애플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지 한번 신고가 눌림목 정도로 빠질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뭐 17분의 1 정도 떨어지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라 이것도 좀 조정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겠죠.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히려 실적 발표되고 약간 꺾이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테슬라도. TQQQ도 그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르다가 조정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는 쏙슬. 여기도 지금 신고가를 가다가 밀린 상황이에요. 반도체 지수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밀리면 한 타임 더 밀릴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SQQQ 다시 한번 21선 타려고 하고 있고, SQQ 투자하신 분들 진짜 이게 좀에도 회복이 될까 생각은 하시겠지만 7만원에서 지금 16,000원 찍고, 적어도 저는 지금 SQQ가 18,000원인데 25,000원 이상은 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속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10분의 1 떨어졌습니다. 9만원에서. 그래서 이 가격에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생각보다는 한 15,000 정도,
까지는 우리가 손실을 회복하고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상품이자는 3배짜리 아시겠죠? 아마존도 지금 고점 박스 만들고 있어서 이게 막 떨어지고 이런다기보다 막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강하다. 요런 섹터들이. 그래서 FNGU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바닥 대비 많이 올라서 아시겠죠? 36,000원짜리가 23만원까지 갔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게 최소한 20일선 60일선 이격은 줄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번 조정 이후에는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무조건 하반기에 폭락적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간 선물 0.13% 하락 별 의미 없죠. 환율은 최근에 1286원 정도 좀 올랐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역외에서 1200에서 14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76불, 그러니까 60불대 가면 제가 또 반등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6불까지 77불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차트를 볼게요.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보고, 나스닥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제 떨어진 거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다시 정고점을 치려면은 한번 13,000에서 14,000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빠지게 됐을 경우는 아마도 13,700 라인은 지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미국 바로 달린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점 박스 만들죠. 여기서부터는 2배, 바닥에서는 2배 올랐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반도체 지수도 사실 내년에 업황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적이 하반기에 좋을 가능성이 드문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되고, 성장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자율주행 이쪽은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분기 때 적자 몇백억씩 나온 기업들이 많아서 혹시나 또 유상증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지게 된다면 여기 저점 3,500 라인이 약간 하회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갑자기 조정 나오니까 이격 좁히는 과정이죠, 지금. 일본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등 나오더라도. 중국은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가 리오프닝, 그리고 철강, 건설 이쪽 섹터잖아요. 근데 미국 부동산은 또 상업용 말고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달째 제자리 걸음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안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한번 요거 볼게요. 인버스 차트거든요. 제가 지금은 우리가 뭐 떨어지겠어, 증시가 조정 안 나와,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큰 흐름을 먼저 보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지수가 빠졌었지만, 그리고 이게 떨어졌을 때 인버스 올랐을 때 인버스 투자하지 말아라.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인버스 깡통 된다고 말씀드릴 때 정도로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투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전저점을 건들 때는 쌍바닥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버스가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62평, 22평을 만났을 때 2,800에서 3,000선까지는 그래도 항상 2,800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인버스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지수가 그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고 막 달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막 달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서 지수가 한번 좀 빠지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막 올라 있는 종목은 이제는 에코프로도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주님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은
우리가 작년에 투매를 3번 받았잖아요. 하나, 둘, 셋 받아줬어요. 그 전에도 물론 여기 엄청나게 투매를 많이 받아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환율 오르고 물가 폭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쭉 올라와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또 먼저 조정받았었거든요. 여기서 당장 2700선을 향해서 못 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수가 여기서 빠지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2500선을 건들게 되면은 2520 여기를 건들게 되면 요 라인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뭐 가벼운 조정으로 또 마무리되고 코스피는 안 올랐거든요. 또 보니까 코스닥은 올라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는 미국 증시는 좀 조정 나와도 코스피가 또 지금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조정을 받았나? 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좀 최근에 빠졌는데 2차 전지가 올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놓고 안 오른 섹터들 또 지수가 빠질 때 덜 빠지는 섹터들이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조정 나오는 이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밀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주가 또 들썩들썩거리고 뭐 태풍 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작년 연초에 폭등했던 이 밀가격 같은 경우, 자 화면 좀만 줄이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연초에 폭등했던 게 밀가격, 곡물가격, 사료, 그러니까 팜유 급등하고, 그러니까 원자재, 소금은 올해 또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년에 급등했던 게 많이 떨어졌다가 또 지금 뭐 협상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밀가격이 또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협정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곡물 공급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게 지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전쟁 한창인데 재건주 지금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 항상 증시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작년에 막 폭등할 때 그래서 이 곡물주 폭등하고 지금 제자리로 내려와 있는 곡물주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작년 한 4, 5월 달에 폭등했던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이 기사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주 증시 전망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작년에 뭐 증시 떨어질 때 우리나라 뭐 2000 간다 그러고 1800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 증시가 좀 약간 매물대가 있고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2차 전지 몇몇 특정 종목, 시총 큰 종목들을 제외하고 공매도 숏 커버링이 나오는 종목들 제외하고 나서 반도체는 좀 조정이 중심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될 것이냐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번 실적 하이닉스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조정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2차 전지 다 봐드릴 건데 자세하게 봐드릴 거예요. 삼성전자가 장중 6만원으로 또 지금 밟아서 목표 주가는 9만원대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내다가 이제는 매수 리포트를 아주 강력하게 낸단 말이죠. 외국인들 노래 많이 샀고 TSMC 실적 부진 부분들도 있었고 2분기 순이익도 많이 줄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여전히 9만원대는 제시하고 있어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4분기나 또 그러니까 D램 4세대 이쪽 HBM 3와 5세대 쪽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공급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6세대 양산도 시작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도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D램 매출 6%에서 88%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원대 유지하고 반도체 2분기까지 감산효과, 크게 감산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감산하게 되면은 매출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분기 때 꼭 실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관련주에서 DDR5 관련주 시장 확대 요거가 좀 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은 요 가격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요런 걸 어떻게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75,000원을 1차로 봤잖아요. 작년에 요 가격 가게 되면은 더 이상 1차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삼성전자 올매도 리포트 나오고 이거 사면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서는 어떤 움직임은 고점 박스 만들고 있어서 여기를 지켜주는 주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7만원은 다시 회복을 했는데 62평이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또 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다 사니까 개인만 팔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몇 번 움직이면 결국에 떨어지면 또 개인이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이 또 손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한 67,000원 요 라인도 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매물대 쌓이고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잘 버티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우리가 뭐 AI 관련주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AI 관련주는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좀 올라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좀 상승이 가파랐거든요. 좀 버텨주는지 62평은 좀 맞춰주는지 시간이 약간 필요할 때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게 막 덤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에서 요걸 보시면은 이번 주 이슈에서 이슈 먼저 제가 봐드릴게요. 이번 주 이슈. 자,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에 50에서 70% 급등한 바이오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바이오주가 정말 많은 분들 학을 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이오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바이오주가 이 공통점인 게 우리가 펩트론 70% 올랐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만 치료, 탈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 요 종목이 당뇨, 비만, 치매 관련주로 주가가 올랐었고 또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요게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펩트론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이제 왜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 하냐면 이렇게 또 뭐 유증도 하고 뭐 주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4만원에서 이게 또 한 7천원까지 이게 떨어지고 매출도 없고 이런 불안한데 오르면은 그냥 순식간에 막 한 두어 달 만에 2차 전지보다 더 강력하게 오르는 게 또 바이오예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10분의 1까지 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7천원에서 지금 3만원 냈어요. 근데 요 바이오는 우리가 실적을 보고 이제 제약 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매출도 없고 그 실질적으로 막 떨어지는 종목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는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래도 제가 조금 찾아놓은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자 오스코텍 여기가 보면은 그래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7만원에서 많이 떨어졌죠. 오랜 바닥을 잡고 지금 먼저 20월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바로 못 올라가면 위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종목은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랜 기간 소외가 된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 HLB는 제가 이번 주 영상 찍어드렸겠지만 NDA 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는데 무증까지 발표를 하면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4,000~35,000원 라인이 좀 안착이 되면 이 가격도 이제 예전에 이때는 이제 이 에스모 학회 때 위암 때문에 올랐고 지금 가남이에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 꽤 3년 정도 바닥을 지켜줬기 때문에 월봉 20월선 위로 올라갈 때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이제 NDA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은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HLB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죽여가지고 내려가서 나중에 갑자기 뭐 급등시키고 이렇게 하기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한번 거래가 나와줬어요. 일단은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땡기는 거래량이 빠질 때보다 많았다. 이때는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거래량 200만 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제가 쇼츠도 올려드리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35,000원 안착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4, 5,000원 요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올바이오 파마, 요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는 종목이에요. 다른 바이오보다는 먼저 월봉 20월선 위에 안착이 돼 있는, 많이 빠지고 나서. 그쵸?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실적 나오는데, 지난주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니까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니까 거래량은 좀 적어요. 이때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안착이 되는지 체크는 필요하고, 좀 올라 있으니까 또 조정 때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유한양행, 여기도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시총이 커요. 시총 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먼저 치고 가는 종목이 GI 이노베이션은 신규 종목이고, 이런 종목도 신규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제테마, 여기도 요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정배열로 치고 가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42,000원에서 빠진 다음에 지금 한번 20월선을 갔다가 다시 자리 잡고 윗단으로 가고 있죠. 제테마 같은 흐름이 좋은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20월선 안착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올라 있기는 하지만 주차트로 올라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120주선을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어느 정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테마, 국전약품 요런 종목들, 요런 거는 이제 장난도 치는 종목에서 아직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삼진제약 요런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오래 소외가 됐죠. 근데 남들보다 먼저 20월선을 오고 있다. 그럼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삼진제약이 중요 라인에서 올라준 종목의 실적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삼진제약은. 아시겠죠? 그래서 삼진제약도 똑같이 많이 떨어졌는데 먼저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제약주 중에 올라가는구나. 유나이티드 제약과 요거를 앞으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주시고, 대한유팜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계속 지킨 종목이에요.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요렇게 20월선이 안착되면은 꼭 보셔라.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제가 보여지는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JW 중해제약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소외가 오랫동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2016년 고점 찍고 코로나 때도 못 가다가 이번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각도가 너무 세요. JW 중해제약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펩트론 같이 황제주 흐름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올라있는 걸 보시겠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손재가를 잡고 올라있는 걸 보겠다 하신다면 지금 이런 JW 중해제약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셀트리온은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이 바닥만 지켜주면 돼요. 이 14만원, 15만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맨날 나오는 게 합병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바닥권에 있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매출 나오는 회사는 여기입니다. 오랫동안 소외가 됐거든요. 한미약품이. 그러니까 나는 올라갈 때 추세를 121선을 탔을 때 한미약품이 타게 된다면 그래도 매출 나온 데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종목 보실 거면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HK 이노액, 요것도 사실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관들 최근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이 이것도 왕창 떨어졌죠. 8만원 이상에서. 그런데 남들보다 먼저 월봉 5월선을 회복해주고 있는 종목이면서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여기 쌍바닥 살짝 이탈시키고, 요건 바닥 출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에서는 HK 이노엔을 관심주로 보시면 돼요. 나는 센 거 본다. JW 중해제약 요런 것들 센 거, 스타트 들어간 거 쭉 말씀드린 거 눌릴 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향에 따라 다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몇 년 뭐 왕창 떨어진 거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를 신규로 보고 원래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 가격에서 뭔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 같이 반등 들어가는 타이밍이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됐죠? 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바이오 보시면은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요 바이오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35분 지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것들 다 봐드릴 거거든요.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2차전지 딱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막 달리는 거를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익절할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크게 빠지면 또 이제 익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리고 안 오른 거에서 뭐 장비주 안에서 안 오른 걸 봐야 되나? 또 새롭게 뜨는 2차전지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이 에코프로를 예전에 이제 공매도 파산 운동하면서 깡통 운동하면서 제가 에코프로 정말 응원 많이 했거든요. 쇼츠에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하반기에 이제 그 이슈도 있고 이제 요 보시면은 주가 급등 공매도가 완전 백기투항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쇼커버링하고 2차전지 쇼키즈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이제 뭐 깡통에 깡통 포기를 안 하고 있었죠. 에코프로 BM도 제가 공매도 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상승 파동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번 달까지는 에코프로가 또 다음 달 초까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코프로는 신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좋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이라도 질른다네. 근데 질르는 건 좋은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1000% 수익을 몇 달 만에 낸 종목이에요. 이제.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봐야 되는데 지금 조정이 안 나왔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억에 못 팔죠. 25억 갔는데 나 괜히 팔았어. 근데 시간 지나고 15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가 에코프로 후속주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앞으로 5일선, 11선의 1차 기준, 그 다음 21선 기준으로 익절가를 정해 두시고 기존 분들은 보시면 되시고 장기로 보신다는 분들도 이게 3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오래 터졌거든요. 3년 전에는 200% 오르고 100% 올랐지 이렇게 1000%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는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적 나오는 건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대신 뜨잖아요. 다른 섹터가. 그러니까 2차전지 후속주 안에서 뜨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장주인지, 그러니까 2차전지 매출이 현재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금양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금양 정말 주주님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양이 이렇게 오를 거에 대한 건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너무 올라 있고, 지금 시총이 7조 1000억까지 올라왔어요. 몽골 광산 때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번 시초가 나오고 좀 빠지고 이런 움직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금양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정말 성장 섹터 자본금이 에코프로처럼 큰 기업도 아닌데 매출이 아직 나오고 있는 거 아닌데 기대감이 일단 있는 상황이니까 금양 같은 기업이 사실 또 에코프로보다 더 세게 올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에코프로가 이번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 11선 기준으로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왕자 지금까지 갖고 계셔서 대박 나신 분들은 초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오른 거에서 나노 신소재가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이제 뭐 도전재 이런 관련주들도 좀 요새 좀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보면은 장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그래도 쭉 오른 다음에 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주전자 재료하고 나노 신소재를 비교했을 때는 나노 신소재가 조금 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 이평 라인을 이제 여기도 매도 치다가 한번 기관들이 뚫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약간 정별 골든 크로스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에
후속주로 나노신 소재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21선을 급하게 깬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나는 꼭 보겠다. 2차전지 새로운 거 볼 거다. 올라갈 거. 그러면 나노신 소재를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 포스코홀딩스는 떴어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후속주로 달렸지만 포스코 DX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엄청 올랐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 중에 조금 그래도 좀 덜 오른 게 사실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스틸리온이거든요. 스틸리온이 여기 매물을 소화했어요. 스틸리온이 여기 그 4월 18일 매물을 한번 7월 17일 날 소화시켰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게 또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스틸리온이.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잘 보면 여기서 전고점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켜 줬죠. 제가 그래서 요걸 강조드렸잖아요. 요날 6월 말에. 그래서 매물을 소화시키고 20일선 지키고 가는 종목이 세게 갑니다. 그래서 스틸리온이 매물을 소화시키는지에서 21선 지키면서 요거가 포스코 후속주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이다. 엠텍도 좀 전고점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어서 엠텍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포스코 관련주가 지금 세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앱은 워낙에 시총이 무거워서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가 지금 스틸리온도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총 대비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에코프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게 한번 오를 때 또 에코프로처럼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50만 원은 한번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되 쉽게 꺾이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가 꺾이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꺾일 수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성장 섹터로서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많이 오른 거는 사실 또 많이 무서워하세요. 에코프로 올랐지만 사실 에코프로 HN이 요번에 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굉장히 세게 강조를 드렸거든요. 쇼츠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랑 윤성 FNC 못지 않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를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공매도 친다고 여기 또 공매도 되는데 또 깡통 됐죠. 그래서 윤성 FNC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우 세요. 거래량은 조금 좀 더 터졌으면 좋겠는데 요런 종목들 조정 나왔을 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른 다음에 쉬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질르시기보다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 좀 덜 올랐어요. 상사 관련주 중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량이 좀만 나오면 괜찮은데 포스코가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총도 큰데 포스코자 들어가면 최근에 급등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바로 올라갈지 좀 빠졌다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33,000에서 5,000 라인 지켜준다면 후속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GS 글로벌이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는 사실 GS 건설 피해를 좀 봤는데 한번 오르면 수억 주씩 또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인데 매출은 4조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전기차 쪽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너무 싸니까 그래서 매출 4, 5조 나오는데 그래서 요 종목이 바닥에서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을 같이 보셔라. GS 글로벌은 최대주가 GS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레몬이나 이런 기업들 보시면 제가 레몬 정말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EV 첨단 소재인데 10배 땡기고 여기는 만약에 다시 가려면 이 121선을 크게 이탈시킨다든지 뭐 대량 거래로 이탈시키는 게 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EV 첨단 소재 빠지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 땡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6,000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에 올라간 종목이라서 이제 실적주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PNT가 후속주로 떴죠. 그러니까 분명히 후속주로 뜨는 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PNT가 후속주로 떴고 소개시켜드렸던 하나기술이 후속주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은근슬쩍 움직이려고 하는데 성일하이텍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랬지만 여기도 거래량이 이만큼 나와야 돼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여기도 물론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 때 엄청 또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매물대 체크해 주시고 하나기술 이렇게 올랐고 PNT처럼 이런 식으로 정배열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코인테크, 뭐 TSI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배열에 있어요. 빠지면 메리트 없습니다. TSI가 확 내려가면 의미 없어요. 코인테크도 확 내려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21선 크게 이탈 없이 움직여야 후속주라고 할 수 있죠. 하나기술이나 PNT만에 움직일 수 있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TCC 스틸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주로 우리가 상신 EDP 요거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뜨는 게 에코프로 HN 요런 자리에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에 급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상 때리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초대박 난 건 에코프로 HN이에요. 주봉 단위로 보면은 50% 시원하게 땡겨버리고 거래량 나왔죠. 근데 요런 거는 또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 다 가는데 계속 안 가고 20에서 횡보나 때리고 120에서 횡보나 때리니까 그랬더니 요 자리에서 그냥 상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 상신 EDP입니다. 에코프로 HN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움직여요. 상신 EDP도 이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62평을 깔았죠. 올라가면은 꼭 보셔라. 만약에 21,500원을 거래량 동반 돌파하면 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여기도.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종목은 좋은 기업이에요. 2차 전지는 요 정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댓글, 파이팅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서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불사조 너무 도움된다, 고마워,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머님 캐치하기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이거 무료 영상이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섹터별로 정리해 주는 데는 저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2차 전지 보시면 돼요. 그동안 윤성의 FNG,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같이. 그리고 토마토 주스 보내주신 우리 감생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제가 사실 토마토 주스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직접 재배하셔가지고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볼 게 많아요. 불사조 영상은 제가 영상을 사실 지난주 라이브 3시간짜리 이런 것들도 쪼개서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쪼개서 올려드리게 되면은 사실 조회수에는 좋아요. 구독자 늘어나기도 좋고. 하지만 저는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한꺼번에 찍는다. 지난주 라이브 아마 보시면은 이때 기왕 하는 김에 리오프닝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봤으니까. 지난주에 할 때 제가 CJ, CGV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불사조는 된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힘들어도 여기서 이제 제가 분석한 거 한번 보세요. 6월 21일 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유상증자 이렇게 크게 나올 건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추가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버려야 될 종목인지 장기적으로 회사가 좋아질 종목인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CJ 회장님께서 여기 유증 참여를 개인적으로 안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을 했고 이번에 유증 금액이 너무 크다. 하지만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 주당 3.5주 했었어요. 2015년도에. 그대로 그 이후로 6배 올랐는데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때 유증 받으신 분들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증 받으신 분들은 큰일 났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중독 망한다. 내 돈 자식이었었어요. 하지만 유증 받으신 분들은 다 2배씩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6배 오른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근데 한 주당 3.5주 1조 유증이었어요. CJ, CGV는 한 주당 1.4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증금액 할인이 50%인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할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여기서 설령 떨어져도 CJ, CGV가 하반기 때 지금 얘만 이런 것인가 하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 비교해볼 종목. 강원랜드 문제 있나요? 맨날 떨어지죠. 부채도 없어요, 여기. GKL 이런 종목도 한번 보세요. 하나투어가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랐나요? 안 올랐죠.
리오프닝 다 안 오릅니다, 현재. 그런데 CJ CGV는 이제는 부채가 완벽하게 무차익 경영 비슷하게, 거기까지 못 가겠지만 차익금이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 모멘텀 4DX 쪽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관은 1000만 관객을 찍는데, 찍어도 표값은 10,000원에 봅니다. 15,000원 주고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할인 티켓 분양 많아. 할인으로 많이 팔아서. 근데, 문제는,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 갖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럼 CJ CGV는 베트남 쪽하고 인도 쪽하고 굉장히 상용관도 많고, 베트남 쪽에서는 3년 연속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년, 내후년, 올 연말까지. 그러면 CJ CGV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객 수가 회복이 되고 부채가 줄어들면 이제는, 그러니까 힘들 때 이제 많은 분 잘 생각하세요. 유상증자가 부채 상황하고 시설 투자가 있어요. 시설 투자가 좋을 때가 있고 무리하게 투자해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부채 상환은 금리가 높을 때. 그래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유상증자 LVMC 같은 경우도 뭐죠? 부채 상환이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상환이 호재일 때도 있는데 공식처럼 정해놓고 차트 똑같은 거 갖고 와서 어떤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어쩔 때는 시설 투자가 올라가고 어쩔 때는 부채 상환이 올라가는데 딱 머릿속에 틀에 박혀서 부채 상환은 악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은 올해 오른 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안 오른 게 아닌데 지금 맨날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서울 쪽 반등 들어가고 있는데 신혼집 구매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대출이자 갚니라고. 그분들 투기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자산이 많이 오른 거,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주세요. 우리가 밥값도 2배, 명품 가랑도 2배, 뭐든지 2배 됐어요. 그러면 부동산도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무조건 떨어진다. 내년에는 물량 공급 부족 나오니까. 그래서 CJ CGV도 부채 상환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CJ CGV가 최대 주주도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2만원 기준으로, 현재 내가 단가가 2만원이다, 만원인데 유상증자 받으면 11,000원대로 내려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가면 또 좋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치고 갈지 또 내려왔다 갈지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유상증자 이후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끝도 없이 떨어져서, 사실 이미 많이 떨어졌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CJ CGV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확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터키 문제도 있었었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CJ CGV 갖고 계신 분들은 유증 이후를 보시고, 또 유증 전에 너무 지금 들어갔는데 급등한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됐고 성공적인 유증을 위해서 가고 있다. 무조건 떨어지면 버려라. 손절가라. 회사 욕하고. 그 개인 투자자들 지금 이거 5년, 6년째, 7년째 들고 있는 분들 많은데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주는 게 맞는 거지. 떨어지면 안 좋다고 꼬라박는다고 얘기하고 작년에 삼성전자 무조건 내려간다. 사지 마세요. 타세요. 미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준과 맞서지 마라. 미국 7,000포인트 간다. 나스닥 다 빨아 제껴라. 나라 망한다. 어떻게 됐냐는 얘기. 지금 다 말 바꿔서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싸웠고 IMF 아니다. 내년에 반도체 물량 공급 줄어든다. 삼성전자 감산까지 했고 LG전자 2배 올랐고 2차 전지도 한 번도 제가 안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볼 분들은 아까 에코프로 HN 같은 이런 종목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CJ CGV는 리오프닝 주식 안에서 이제 유증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물량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상장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오르게 되면 어제 단지 가격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증은 100% 성공합니다. 너무 싸게 돼서 주가 반등 들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주도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주도 제가 영원무역 이런 애들은 최근에 좀 올랐지만 의류주 같은 경우에 코엘 패션, FNF 처참해요. 정말로. 근데 한세 싫어. 한섬 다 좋은 기업이거든요. 한섬까지.
근데 다 떨어져 있죠. 망할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의류 중에는 한섬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대연 같은 경우는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꼭 보셔라. 올라가면 또 20%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너무 싸서. 그러니까 의류주도 하반기에 받는 가능성이 있다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들은 하나하나 좀 찾아가지고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HMM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5조 대여거든요. 그러니까 HM 매각시, 인수전 초반 후보군 살펴보니, 현대차, 포스코, CJ, LX 거론됐으나, 여기 너무 알짜잖아요, HMM. 그리고 1조 이거 주식전환 한다는 거 이미 옛날부터 맨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 주식전환 하기로 한 거, CBA 이거. 영구채. 그래서, 그러니까 HMM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2년 전에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후유증이 있었고, 현금만 여기 엄청나게 많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인수할지 모르겠는데 SM이 지금 유력한 후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HMM. 그러니까 제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를 노려주는 게 좋긴 좋아요. 자, 보세요. 이 밑에 라인 이따 끝날 때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서 20배 오를 때 달릴 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올랐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이번 달에.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거래가 터졌죠, 쇼커버 나오면서. 그리고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 거래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하반기 때 매각 기대감이 있으면 HMM은 대형주 중에 어설프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금호석유, 현대제철, 이 현대제철 관련주 세아, 베스트, 지주, 이런 게 이제 철강주 안에선 좋은데, 삼연철강 너무 싸거든요. 오르면 이런 종목도 신원종합개발처럼 또 그 건설주 안에서는 또 대우건설 시총 큰 거보다 작은 게 올라가잖아요. 삼연철강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세아 큰 거 볼 거면 세아, 베스트, 지주, 현대제철, 금호석유 보시면 되시고, 경기 민감 섹터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MN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네이버는 또 이게 AI 관련주 있으면 또 네이버인데 중요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이것도 끝도 없이 떨어진 종목이죠. 카카오는 보면은 월봉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기사가 자꾸 나와요. 카카오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악재가 다른 악재를 덮는 카카오 주가 시세 조정부터 해서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카카오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게 다 물적 분할로 해서 분사시키고, 네이버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특혜를 많이 했잖아요. 금융, 뭐 은행, 증권, 뭐 택시 다 안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크게 성장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추가적으로 바로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매도는 하기가 어려운 자리야. 쌍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종목이 거래가 조금 타서 121선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네이버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중에는 그래도 네이버가 공격을 덜 받는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도 하나도 안 올랐죠, 리오프닝 주식. CJ 이제 조금 반등하기 시작해. CJ 제일제당 이런 거 하나도 안 올랐어요. CJ 대한통운. 지금 이번에 그 유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리오프닝 주식 항상 맨날 신저가입니다.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좋은 기업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 HM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대우건설 볼게요. 대우건설. 이 대우건설이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대우건설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는 이제 통화를 많이 해요. 하는데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딱 오세훈 제안에 응답! 공사과정 촬영 시스템 구축한대요. 눈치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GS건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가 지금 몸살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술하는데도 우리가 CCTV 이렇게 도입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 건설 현장에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추락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거 도입하는 건 잘했다. 이 현대 엘리베이 같은 종목도 이거 엄청 저평가입니다. 이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 떨어지고 이제 슬슬 움직이는데 대우건설 또 기사 한번 보시면은 자, 요런 기사가 있어요. 대우건설 신재생에너지로 ESG 실적 박차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선도적 투자 시공 경쟁력 확보 원전 설계 능력이 있어서 원전주로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대우건설 해외 쪽 수주가 굉장히 많아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굉장히 뜨는 해외 쪽 매출이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올 미래경제 핵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보가 있는 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투자 및 시공 경험을 확보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투자에 노력하겠다. 이런 걸 해줬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월봉 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대우건설이 지금 보면은 고점이 2007년이에요. 10년 고점도 넘죠 이거. 똑같이 많이 떨어졌고 120일선 갔다 쌍바닥 여기 떨어진 건 뭐죠? 작년에 이제 전쟁, 자재값 상승, 파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종목이라서 전 대우건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6,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은 사실 7, 8,000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설주입니다. 여기는 또 한남동 수주부터 해서 또 GS건설 수혜로 좋은 쪽을 또 지금 많이 또 수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은 올해 공급이 사상 최대 내년에는 공급이 또 줄어들어서 공급 부족으로 건설 쪽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라. 한번 거래 터졌잖아요. 대우건설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여기는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꾸준하게 해서 LG전자처럼 작년에 요 LG전자처럼 여기 올랐을 때 이만큼 올랐을 때 내가 13만원 정도까지 말 안 한다 그랬을 때가 7만원이에요. 아무리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이 또 이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8월달에 뚝 나갔잖아요. 8, 9만원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은 다 올라왔고 LG전자는 앞으로 그러니까 대우건설 맞아 하고 LG전자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꼭 같이 보시고 DLENC, GS건설 여기도 심지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건설주가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로 그 다음에 재건주는 대창단주하고 DY파워 여기죠. 요거 보시면 돼요. 진성TC까지 최고 기업들만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서 수익 많이 드린 종목이 요 세 개 맨날 말씀드린 종목 아니에요. 대창단주, DY파워, 진성TC. 조정시 보세요. 조정시 볼 건 요거 세 개 다 재건주에서는. 그리고 이제 곡물주에서는 재건주 했으니까 곡물주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또 뭐 한탑 이런 애들 또 움직일라 그러고 미래생명장을 움직일라 그러고 경농 예전에 올랐던 거. 근데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뭐 한일사료도 물론 있는데 까나리바이오가 이름밖에 바이오 주식이 됐어요. 얘는 이제 곡물 주식보다는 바이오 주식이고 JC케미칼이 작년에 파뮤 관련주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기사들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 찾아보시면은 JC케미칼 실적 너무 좋아요. 파뮤 관련주로 해서. 그래서 JC케미칼이 4년 만에 엘니뇨 온다. 파뮤 관련주 상사주 호재. 그리고 이제 요 파뮤 관련주가 이 월봉 20월선에 와 있죠. 여기서 올라가면 JC케미칼도 저는 꼭 보셔라. 지금 차라리 보시는 게 낫다. 기관들도 매입하고 오르면은 상한가를 한번 딱 쳐버리고 급등하는 종목인데 부채가 아예 없는 곡물주 그러니까 자원주예요. 여기는 부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안 가고 있는 게 TYM 이런 게 안 가요. 이거는 이제 무증까지 때린 종목인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사실 실적은 나오니까 팔자리 아니죠. 이런 게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작년에 급등한 거 GS 글로벌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TYM은 바로는 안 올라가더라도 지금부터는 횡보 들어갈 때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JC케미칼은 정배열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 연관을 져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제 LG전자하고 자동차 보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시간 4분인데 20분 내로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네요. 사실 제가 토요일날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저 오로지 주식만 보거든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편집 없이 그대로 딱 올려드려야 돼요. 다른 말 할 시간도 없고 원래 안 합니다. 저는 주식 강의할 때.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보시면은 우리가 LG전자를 한번 볼게요. LG전자. LG전자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 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대형주 중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LG전자 넘버1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박스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또 날라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꿀 종목으로 소개한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대우건설 보자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요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항상 가죠. 요렇게. 삼성 엔지니어링도.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나오면은 사실 고마운 건데 왜냐하면 LG전자는 또 우리 요 기사 한번 볼까요? LG전자 전장 쪽하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 때문에 가전 쪽 세계 1위고 정말 뿌듯해요. 근데 여기 LG전자가 또 성장 동력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 예전에 또 설명을 해드렸죠.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키운다고 하잖아요. 미국 생산기지도 구축하고. 근데 이 전기차 충전 이거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충전 솔루션을 공을 들여왔어요. 2018년에 18년부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030년 매출 100조 원 목표로 전기차 충전을 포함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860억 달러까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 가속화로 인해서 어차피 충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회사 전에 인수했잖아요. LG전자. 근데 요거 기사를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이 충전 사업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또 예전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 여기 또 나왔더라고요. 전기차 장악 종착지는 충전이에요. 근데 여기 충전 관련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 뭐가 나오죠? 현대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있죠? 현대, LG전자 나오죠? 그 다음 신세계 ISC가 버젓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3개 보잖아요. 제가, 그쵸? 그래서 여기 LG전자는 만약에 조정 나오더라도 조정 나오고 올라도 1비 20월선 위에 있어서 조정 이후에 다시 이번 달은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은 더 낫습니다. 다음 달을 위해서. 이번 달 다음 달 초까지 조금 시장 조정 나오면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떨어질 이유는 없지만 오를 이유는 너무 많고 체질 개선이 됐죠. LG전자는. 어떤 체질 개선이 됐죠? 뭐냐면 LG전자는 이미 예전에 애플카 이슈도 한번 나오면 또 급등 나올 이슈가 있고 예전에 LG 마그나 있죠? 여기 그 전고점 거래액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때는 한번 체질 개선이 돼서 연봉상으로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G전자 꼭 주목해 보셔라.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제 나오는 거는 제가 요것도 항상 같이 말씀드려요. 라오스에서 EV 충전소 구축한 LVMC.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하는 데만 여러 군데죠. 라오스는 독점이에요. 중국 차가 팔리든 미국 차가 팔리든 한국차,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40%가 넘는다 그랬죠. 팔리든 전부 다 LVMC에서 정부하고 계약해서 충전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전기차 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점유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독점입니다. LVMC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LVMC 홀딩스는 남들이 모를 때 관심을 제가 갖고 있는 기간이 오래됐을 뿐이지 이 LVMC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트럭 2위에 캄보디아 중국차 팔고 그리고 미얀마 현대차 점유율 10%예요. 미얀마가 지금 현재는 안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지금도 일단 판매는 하는데 우리가 달러 교환이 어려워요. 요새 달러 수급이 없고 여행자도 별로 많이 안 가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또 하는 게 마트에 쉽게 편의점 차려볼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 오세영 회장님에 대한 영상이 매일경제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6시 20분부터 나오니까 그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 찾아다가 보여드린 거 있죠. 다 찾아다 보여드린 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요 콕콕책
카카오까지 끌어들여서 카카오 모빌리티 하고, 또 여기 1,100억을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회사를 살렸죠. 그 코로나 셧다운 때. 대주주가 저는 이런 식으로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본인 회사 주식 더 사는 회사는 여기 하나예요. 그리고 물류 사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 물류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관광지 넘어 허브 물류 꿈꾸는 라오스예요. 여기 물류 사업도 LV가 합니다, 이제. 현대차에서 나와가지고 합작법인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이렇게 뜨는 나라예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해서 돈을 들었던 철도를 라오스에 자랑이 돼서 이제 싱가포르 이쪽도 다 태국까지 연결되겠죠. 그래서 편의점 이쪽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게 마트 사업.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응?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은 울산, 울주군에서 라오스 쪽에 수출하는 거, 라오스 마트 지금 2호점 지금 개점 준비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울주하고 전라도 쪽에서 한우하고 수산물 보내가지고 라오스의 명물이 됐어요. 지금 여기가. 라오스 이제 마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트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편의점은 GS 뭐 다 C 나눠져 있지만 충전도 LV가 다 하고 자동차도 LV가 하고 마트도 LV 다 주고 편의점도 LV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코콕젯, 카카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은행도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을 여기 오세영 대표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인도차이나 뱅크에서 그러니까 라오스 민간은행 1위 기업이에요. 점포수가 24개 있는. 여기서 LVMC에 이번에 전환사채를 투자한 거를 주식 전환을 당연히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매도 안 나온 건데 호재잖아요. 우리가 전환사채 주식의 시장에 나오면 악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2년 전에 한 것도 그대로 외국인 20%로 갖고 있거든요. 인도차이나 뱅크 최대 주주로. 요번에 아예 상향리 픽신을 때렸어요. 175억 수익 안 내고. 그러니까 작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 기아차, 라오스 승용차 점유율이 75%, 1톤 트럭 90%예요. 대한모터스, 이거 이제 베트남에서 파는 이제 트럭이죠. 이게. 그래서 베트남 전역에 넘는 딜러 보유망 해서 전체 2위 하고 있고, 라오스의 삼성, 라오스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트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에서 전체 세금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코라오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라오스의 삼성전자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매일경제 TV에 세누한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에 선정이 되셨어요. 전에 이제 글로벌 리더 20인에도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시총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LV까지 같이 해드리면은 왜냐면 다음 주 기대해 주니까 LV도 월봉을 보면은 LV는 뭘로 비교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암기 되셨나요? LVMC 홀딩스하고는 월봉기법의 10년 바닥 SK 네트워크스. 자, 10년 기법에 월봉 120월선 향해서 가고 있고, 연봉, 이건 안 보이죠? 한화오션, 연봉 10년봉, 삼성 엔지니어링, 10년봉 연봉 찍고 20년봉으로 가고 있는데, 월봉 120일선 돌파해서 크게 올랐고, 하나오션 10년봉 바닥 잡고, 여기 120월선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어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LV가 딱 그 위치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뚫고 와서 이렇게 한 방에 120월선을 갈 가능성도 높고, 연차트 10년봉도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빠르게 오른 급등주로 올랐지만 누르고 반등하고, 여기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날보다 오히려 파는 날 사면 다음날 JP모건.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노무라,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뭐 UBS, 메릴린치 다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거래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고점은 강하게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것도 주차트 5주선 탔죠? 5주선 탔기 때문에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 것 같아요. LVMC 홀딩스. 그래서 꼭 보셔라. 이제 700원 매물 소화하고 갭책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정고점 트라이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중공업도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유증 예전에 받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120월선 향해서 가고 있죠. 똑같죠, LVMC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120 벌써 10년 바닥. 그래서 여기랑 같이 볼 거 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요런 거랑 같이 볼 게 이제 뭐 하이로 코리아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 더 본다면 태광 조정 나왔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광. 하이로 코리아 태광 조선이랑 같이 보시고, JC 케미칼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는 퓨런티어를 한번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올라있는 종목을 보실 분들은 퓨런티어를 여기서는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터졌더라고요. 기관들 들어오면서. 예전에 유니캐스트 소개하고 엄청 오른 거 아실 거예요. 연초에 유니캐스트 자율주행하면은 퀴즈 낸 게 정답이 유니캐스트, LG전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퓨런티어 보셔라. 올라간 거 보실 거면은. 그리고 남들이 모를 때 강하게, 그래서 여기 월봉 120원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LVMC가 앞으로 이슈가 나올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동차주에서는 항상 제가 보는 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HL 만도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요. 만도 지금 조정 나왔어요. HL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다 조정 나오고, 미리 올랐던 경창산업은 또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동원금속은 엄청 올랐었고 이제 조정 나오죠. 그쵸? 한국무브넥스는 다시 올라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전고점을 서현이와처럼 이렇게 돌파시키는 요 패턴 있죠. 유증을 안 때린 기업 기준으로 화신, 성우하이텍 다 전고점을 찍었어요. 10년 고점. 성우하이텍 10분의 1, 화신 20분의 1 토막, 서현이와 이것도 20분의 1 토막 나고 전고점. LVMC 7분의 1. 다 고점은 13, 14년도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위아도 이때가 고점이었죠. 10분의 1 토막 났죠, 이거. 이때 고점이었어요, 현대위아도. 이때 상장됐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형주 보시면서 완전 바닥주를 본다면 DY를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전 바닥주. 월봉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위로 가면 세게 올라갈 종목이라서 지금 기관들 살짝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지금 차트도 차트인데 쏘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DY, MS 오토텍까지. 지금 이제 기타 금융 물량 거의 다 소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요, 이거는 사실은. 또 명신산업도 가지고 있고 분기에 몇백억씩 수익 내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바닥 출발 DY, LV는 앞으로 호재 기다리면서 큰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또 자동차 대형주까지 현대모비스까지 싹 해드렸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매일경제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그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매일경제 올라오는 것보다 또 불사주 유튜브에 또 올려드려야죠.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구독, 좋아요 엄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17분 달렸습니다. 뿌듯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오늘 아침부터 와서 준비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그냥 가지 마시고, 약속, 댓글 약속, 파이팅 댓글 약속. 너무 좋아요. 댓글 읽는 게.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멤버십 이모티콘도 이렇게 다 쓸 수 있고, 여기 유튜브에 가입하셔야 한 달에, 하루에 4,000원, 한 달에 12만원인데, 여기에 가입해야지 제 라이브도 볼 수 있고, 어저께 150 종목 이상 종목 진단 올려놨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보시고,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 기법 강의 매일 라이브 진행하고 하니까 여기 꼭 가입해 보시고, 특히 8월달 기대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면서, 010-915-5453은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주말에 가입하시고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약간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하는데 항상 건강 챙겨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